어머나, 변신 로봇도 아니고 이 집 외모부터 남다르네. 아니 이 집도 딸들이 모여서 집을 지었다는데 여기는 또 어떤 사연일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나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떤 분이 원숙주이신 거예요? 저요? 아, 그럼 4층에 살고 계시나? 네, 저도요. 어? 근데 어떻게 저도 된 있어요. 아니, 다 건축주세요? 건축주는 저희가 4명밖에 안 되고요. 4명이나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 살고 있는 가족은 15명이에요. 15명이? 네. 안녕하세요. 402호 사는 둘째 정수정입니다. 301호 사는 셋째 정량입니다. 401호 사는 넷째 정신아입니다. 201호 사는 막내 정진옥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네 자매신 거예요? 아니요. 언니 있습니다. 제가 둘째고 언니는 지금 고향에 엄마 아빠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5자매 5자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종갓집 종손의 이게 장손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들을 좀 낳아야 된다는 집안 어르신들 말씀이 있으셔서 열심히 낳았죠. 아들 낳기 위해. 결론은 실패. 그리고 딱 그런 말 있죠. 해도 되나? 하나만 달고 나오지. 맞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뭘 어렸을 달아? 때. 동네 어르신들한테. 아우, 한 명만 좀 달고 나오지. 충남 홍성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총각집 5 딸들은 특별한 성장기를 보냈던 자매들이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애가 남다르답니다. 대신 저희끼리 똘똘 뭉쳤어요. 남자애들이 만약에 우리랑 싸우러 덤빈다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기 용납 때문에 못하죠. 5명이 뭉쳐서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자매. 네. 독수리 오자매. 서울살이도 함께했던 독수리 5자매들. 결혼 후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언젠가는 함께 살자 입버릇처럼 말해왔다지요. 여러 번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실현될 거라고도 딱히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원래 이래. 꼭 그래야 되나? 불편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산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언니네 근처 아파트 아니면 뭐 가까운 곳 아파트 이제 거기로 이사 가야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코로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만큼 급박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애들이 못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2020년도에. 초등학생부터 그 무섭다는 중2까지 7 아이들과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야 했던 자매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했답니다. 이쯤 되면은 궁금해지는 분들이 있죠. 바로 이분들인데요. 시작하네. 처음 제안 받았을 때 솔직히 어떠셨어들? 저도 처음에 이렇게 같이 뭐 모여서 살자 뭐 이런 의제가 나왔을 때 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남자 직원, 친구, 뭐 선배, 후배 100명에 100명은 다 미쳤냐 그랬어요. 네. 여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여자들은 야 너무 잘 됐다. 얼마나 재밌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모든 남자들은 다 미쳤냐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자매지간이니까 뭐 서로 마음이 맞는 부분도 있고 할 텐데 남편분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하는 로망을 실현시켜주겠다. 우선 이제 너의 로망은 무엇이냐 여기다 다 넣어주겠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집에서 하고 싶었던 모든 로망을 할 수 있게 아, 해주겠다. 진짜요? 네. 아, 그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까요? 네. 그럼 이제 집 안부터 뭐 또 하나씩 하나씩. 이거 오늘은 양파 까듯이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디로 들어가나요? 자매들과 남편들의 한판 겨루기로 탄생한 우리 집. 상가 주택인 만큼 1층은 목공방이, 그리고 2층에는 막내네가 살고 있고요. 3층은 셋째가, 또 4층과 옥탑은 넷째와 둘째네 가족이 입주해 있습니다. 모양도 규모도 제각각인 4채의 집이 있는 건데요. 먼저 2층 막내네 집부터 탐구해 볼까요? 막내 부부는 빌라, 아파트, 타운하우스까지 다양한 집을 거쳤다죠. 그래서 가장 평범한 아파트 구조를 원했답니다.
어디 보자. 현관 오른쪽으로 큰 창을 가진 거실과 부엌이 나오는데요. 특이한 거는 이 집의 방향입니다. 지금 바깥에 그림자로 봤을 때는 완전히 지금 북쪽에 거실하고 주방을 줬어요. 아마도 이거는 저 공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네. 뭐 처음부터 이 땅에 딱 왔을 때 북쪽이지만 무조건 그냥 거실하고 부엌은 이쪽으로 낸다. 네. 집의 북쪽으로 파주 씨가 관리하는 대형 공원이 마치 앞마당처럼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땅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공원이었습니다. 자연스레 북향집이 완성이 됐죠. 너무나도 당연히 북쪽이니까 추우니까 이 벽난로를 두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단독주택도 아니고 꼭대기층도 아닌데 벽난로라니 많이 추우신가 보다. 아마 그건 아닌데 이 벽난로는 다 말렸지만 우리 막내 제부의 큰 로망이었습니다. 네. 내가 집을 지으면 벽난로를 할 것이다. 강력하게 요구를 한 사항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말렸으나 설계에서는 조금 반대했지. 많이 반대했죠 그때. 그리고 특히나 여기 패시브 하우스니까 무슨 산소가 부족해서 죽는다고까지 그때 그랬었어요. 협박을 좀 해서 안 하게 하려고. 네. 나도 우리 와이프한테 그 얘기 들었을 때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 무슨 난로야. 난로. 야 너 연기 올라와서 우리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래? 막 그 얘기 했었잖아. 밖에서 보면 대포 하나가 바깥에 삐져나와 있거든요. 겨울에 켜면 매우 더워요. 매우 더워서 남편의 로망 실현을 위해서 창문을 열고 난로를 제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근데 겨울에 한 번 얘네 집 갔다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벌써 훅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보일러를 대체 몇 도로 해놓은 거냐고. 안 틀었다 그랬냐. 벽난로 킬 땐 안 틀지. 네, 그래서 몇 번 못 쓰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남편이 보면서 흐뭇해하니까 그래.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안방에 또 다른 로망이 있다는데. 아니 설마 부부가 침대 따로 쓰는 거 그게 로망 아니겠죠? 방이 또 하나 있었네. 이거 게임기 아닌가요? 완전 전문가급인데. 아이들도 출입 금지. 오직 남편을 위한 남편에 의한 공간이랍니다. 글쎄. 남편이 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게임 때문에 이제 고시에 실패를 했는데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보장을 해주겠다. 그걸로 이제 꼬셨죠. 그리고 했고 달성했고. 사실 남편들의 최대 로망은 따로 있었답니다. 대지가 이제 8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동서랑도 얘기해서 스크린 골프장을 하나를 짓자. 그러면 집 다 짓고 빈 공간에다 짓자. 남편들의 제안을 아내들이 받아들이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는데, 하지만 그때는 용적률이며 건폐율이 무슨 말인지 정말이지 건축에 대해서는 일도 몰랐답니다. 이곳 신도시는 상가주택의 용적률을 150%로 정해놨는데 대지가 80평이니까 120평만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골프장은커녕 30평씩 나눠 갖기도 빠듯했답니다. 이게 면적을 얼만큼 쓸 수 있는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중간에 안 되는 거 알았는데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굳이 말하지 않았죠. 최대한 노력해보자. 솔직히 뭘 많이 모르기도 했었지. 진짜 몰랐어요. 정말 무대뽀였어요. 뭐 우선은 그 공간 자체가 한 10평 이상인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 집은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나마 2층 전체를 쓰기로 한 막내는 형편이 좋았습니다. 남은 3, 4층 80평에서 계단과 엘리베이터 공간을 빼고 그 남은 공간을 세 자매가 나누어야 했던 상황. 전쟁의 서막이었다죠. 건축가를 만나고 오면 머리가 좀 허해지죠.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땅 뺏기 놀이 하듯이 약간. 우리 아름답게 표현하기로 했잖아. 땅 나누기. 땅 나누기. 뺏기 아니죠. 나누기. 게다가 4층은 옆집과의 일조권 때문에 3층보다 좁아진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시작했답니다. 4층이 더 좁은 거였어요. 일조권 때문에. 그걸 생각을 아예 못 하고 있다가 그걸 받았을 때가 제일 그때가 제일 멘붕으로 처음에 온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얘기했죠. 10평만 내놔. 4층하고 옥탑에 아무리 해도 넷이 살 수 있지가 않은 것 같으니 방 좀 만들게 10평만 주쇼. 라고 얘기를 해서. 동생네서 그 의뢰가 이제 들어와서 뭐 망설일 수가 없죠. 네, 가져가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넷째 내는 다가구 주택에서 나오기 힘든 3층 집이 됐는데요. 3층에는 아이들 방, 4층은 공용 공간을, 다락은 부부 침실로 사용 중이랍니다. 그럼 그 문제적 공간 한번 탐구해 볼까요? 입구부터 2층 막내네와는 확실히 다르다. 아우, 천장도 높고 주방도 대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방을 남편 취향에 완전히 맞췄어요. 남편의 로망은 네네. 이 제부의 로망은 이렇게 까만 주방인 것으로. 네. 그런데 이거 골프 퍼팅 매트 맞죠? 어휴, 스크린 골프장이 퍼팅장으로 바뀌었네요. 친구들이 놀러 오더니 5m 매트가 깔리냐고 그러니까. 네, 놀라더라고요. 네. 어쨌든 로망들은 그러니까 해줬다. 어쨌든 해줬다. 네, 약속을 지킨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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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실히 길긴 긴 것 같은데 넷째는 어떻게 이 정도면 만족해요? 골프에서 보면 5m 내의 퍼팅의 성공률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5m 매트를 깔아서 뭐 그냥 TV 보면서 심심하면 계속 연습을 해요. 근데 잘 안 들어가요. 네, 연습을 해도 잘 안 들어가요. 그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이고, 신기하게 또 안 들어갔네. 아무튼 5m 매트 하나 깔아줬으니 소원은 들어준 거죠? 옆집 402호에는 둘째네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실내 면적이 20평이 채 안 되는 이 건물에서는 가장 작은 집이랍니다. 대신 좋은 전망과 남편 입장 가구로 로망을 실현했답니다. 이 나무를 많이 쓰는 게 결국은 또 남편분의 로망인가요? 저의 로망이고요. 그럼 남편분의 로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의 로망은 뭐 저랑 같이 사는 거? 아니, 안 계시다고 지금? 네네, 없다고 제 마음대로. 네. 둘째네는 4층에 부부 침실 하나만 있는 구조. 아들 방은 어디 있는 걸까요? 근데 다락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셔야 돼요. 아니, 지금 이쪽은 아까 보니까 방이었어요. 네. 화장실은 이거겠네요. 작게 만드니까. 거기 안 치웠는데. 이거는 창고인데. 이거는 팬트리. 네, 팬트리 열어보세요. 주방 옆에서. 오, 문이 왜 이래? 오, 안 걸렸어. 여기 계단 있네요.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또 뭔가요? 여기가 또 보시다시피 협소해서 이렇게 열으면 걸리고 막 이래서 그 기존에 있던 제품은 아니고 특별히 제작을 따로 해서 열심히 고안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발명품인데요? 네. 이 문은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는 아들의 특별 요청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공간을 이리저리 찾은 끝에 완성을 했다죠. 이쪽에도 엘리베이터 오버헤드 위에서 상부에. 다시 그렇죠. 샤틀가 남지 다락방 안에 다락처럼 또 그렇죠, 생겨서 그 그렇죠. 공간도 또 활용을 하게 됐고. 저희가 엘리베이터 상부였었어요? 네, 엘리베이터 위에 상부가 네. 비더라고요.
그렇게 완성하고 났더니 한 배에서 태어난 자매 맞나 싶게 취향이 각양각색이었다죠. 이렇게 개성 강한 네 자매, 굳이 제약 많은 상가주택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단독주택을 각각 짓는다는 건 사실 저희 형편에는 진짜 무리였거든요. 이게 건축비를 또 감당해야 되니까 집 파는 거 순서도 정해가지고 한 집 팔아서 이만큼 건축비 감당하고 또 한 집 팔아가지고 건축비 그 다음 하고 그래가지고 한 채씩 쌓았죠. 한 채. 집 모양뿐 아니라 크기도 제각각인 집. 자매들은 건축비도 집 크기에 맞춰 칼같이 나눴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사용하는 평수만큼만 돈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다 마무리를 했고요. 생각보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땅은 몇 퍼센트, 건물은 몇 퍼센트 다 따로따로 생각보다. 그럼 이 건물의 명의는 누구로 돼 있는 거예요?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이 건물의 다세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명의가 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그 개인주택처럼 똑같이 한 덩어리만 돼서 지분율을 나눠서 그 자매들 공동 명의로 남편들 빼고 자매들 공동 명의. 남편들이 순순히 집 명의를 아내들에게 넘겨주셨을까? 근데 각자 남편들이 각자 와이프들을 너무 사랑하나 봐요. 아니 왜 빵 터지지? 언니가 생각해도 웃기지? 아니야, 대희가 제일 사랑해. 이게 누구의 명의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으로 묶어놓는다는 게 그게 저희가 대인배예요. 그래, 그렇게 정리하자. 뭐랄까 이혼을 못하게 하는 구속력이라고 할까? 어차피 이혼을 하면 남자들은 빈손으로 나가야 돼요. 어느 집에서 돈을 빼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잘 붙어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남편이. 네, 없어요. 네. 남편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없어요. 저희도 의가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평생 열심히 여기서 늙어가야 되는 거죠. 혈연에서 이제 공동 명의로 묶인 자매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조건을 찾아가고 있다는데요. 근데 웬 목살? 요리 이야기인가 보다. 뭐 음식 같은 거 만들다가 재료가 좀 떨어지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문자를 넣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소식 중에 하나는 그 물건이 있어요. 뭐 두부라던가 우유라던가 왜 계란 같은 거 잘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올 수가 없을 때 요긴하게 쓰죠. 그런데 이런 냉장고 공동체에 반기를 든 남편이 있습니다. 그거 저 할 말 있는데. 네. 만약에 라면을 누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빌려 가잖아요. 그럼 돈이 와요. 근데 저는 라면으로 가봤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저는 라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라면을 먹어야겠다 찬장을 딱 열어보면 라면이 없어요. 김치찌개 같은 경우 끓이려고 이제 냉장고에 목살 꺼내봤는데 목살 없으면 또 그때 또 짜증 나거든요. 목살은 목살로 갚아야죠. 네. 목살이 업그레이드돼서 삼겹살로 오면 아니 목살이 좋아 김치찌개는. 자매들 잊지 말자고요. 8명의 부부가 발맞춰 걷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바로 적당한 거리두기랍니다. 자매들은 꼭 집에서 나가서 이제 주차장을 가도 가게를 거쳐서 가고 남자들은 꼭 가게를 안 거치고 그 대문으로 나가고. 자매네 집은 공방과 공동 현관 2개의 출입구가 있는데요. 1층 목공방은 둘째네 부부가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상 하루 종일 둘째 언니가 있는 곳이죠. 이 목공방 뒤로 가족실을 만들고 네 집의 공용 공간으로 사용한답니다. 자매들은 출퇴근을 할 때마다 이 공간을 들러서 커피를 한잔 하거나 둘째 언니와 수다를 나눈다는데요.
하지만 남편들은 나의 출퇴근을 자매들에게 알리지 말라. 자매들 시야를 피할 수 있는 공동 현관을 주로 이용을 한다죠. 억지로 친해질 걸 요구하지 않기. 처음부터 약속했던 부분이랍니다. 응? 그런데 이분은 넷째 아닌가요? 문 여러 개인 게 진짜 좋은 게 제가 평일에 퇴근할 때는 이쪽으로 안 오고 현관문으로만 다녀요. 그래서 평일에 제가 저녁 시간에 집에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들이 몰라요. 가장 보기 어려워요. 제보들만 몰래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살짝 저쪽으로 잘 다녀요. 들어오면 말을 해야 돼요. 저희 넷 중에 가장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요. 말을 해야 돼요. 말하면 기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즐거운 만남도 자주 가져야 한다지요. 한 달에 한 번 가족실에서 열리는 와인 파티. 공동 관리비에 와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때면 낯가리는 남편들도 슬쩍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데요. 오, 목살 남편도 내려오셨네. 결국에는 즐거운 양로원을 만드는 게 정씨 자매들의 꿈이랍니다. 실버하우스가 좀 이렇게 막 노인네들 모여서 이렇게 너무 우울하지 않은 좀 활기찬 그런 곳이 돼주길 바라고 저는 그런 집에 대한 꿈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창한 계획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이제 나중에 애들 다 커가지고 애들이 없어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세계 평화가 와서 통일이 돼서 파주가 여기가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가 한 2배, 3배 오른다고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시 같이 짓자고 또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이제 각 자제분들 다 결혼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대가족이 되지 않을까. 그때는 이렇게 위로 쌓는 거 말고 좀 그때 옆으로 이렇게 펼치죠. 네. 5배는 올라야 돼. 큰 땅 사가지고 독채로 이렇게 5배는 올라야 돼. 나는 목공방도 하나 샀다. 딸들이라 가능했던 모여서 함께 살 집 짓기. 이토록 확실한 노후 대책이 있을까요? 싸우지 마시고 아프지도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세요.